예, 안녕하세요. 이준길입니다. 지금이 CP 등급 평가 실적 보고서 준비하는 기간이죠. 자, 이제 오늘은 그래서 CP 등급 평가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, 이제 그 CP 등급 평가 실적 보고서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CP 등급 평가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자료를 워낙 잘 만들어서 배포했기 때문에 그 자료들 보시면 충분히 이 제도가 이런 제도가 있고 또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저희 그 법 시행을 위해 가지고 시행령과 그리고 관련 고시를 입법 예고했었죠. 그래서 입법 예고 내용 보시면 앞으로 인센티브 제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는 뭐 다 알 수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 실무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파트죠. 일단 우선 잘 아시지만 실적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다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. 그 지침에도 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에 뭐 외주를 줘가지고 만든다 이러면은 등급 저 평가에서 탈락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제가 이때까지 등급 평가 실적 보고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외부에 맡겨가지고 만들었다고 의심되는 건 딱 한 건 정도 있었어요. 직접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직접 할 때에 등급 평가 실적 보고서 만들 때에 어, 제일 뭐 가장 기본되는 자료가 실적 보고서 양식이지 않습니까? 그 양식에 따라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. 그 양식이 아래 한글로 만들든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만들든 뭐 어떤 걸로 만들든 관계는 없어요. 만들어 가지고 이제 PDF 파일로 변환해서 제출하면 되니까요. 그래서 그 만들 때의 편집 그 기준까지도 우리 그 실적 보고서 작성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 보고서에 넣어야 되느냐, 뭐 내용 타이틀까지도 다 있지 않습니까? 실적 보고서 양식이에요. 그런데 그걸 만들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그 우리가 가장 중요한 자료, 즉 그 CP 등급 평가를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료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입니다. CP 이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예컨대 4대 영역 구축과 확산과 그리고 운영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 CDPOE라고 하는 네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 지표, 평가 지표 수가 이번에 좀 많이 줄긴 줄었죠. 예전에 66개에서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48개,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47개, 그리고 중소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는 40개로 줄었습니다. 이 지표별로 평가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어요. 트리플 A 기준은 어떤 거다. 어떻게 하면 더블 A 기준이다. 어떻게 하면 A 기준이다. 이렇게 아직 만들어져 있죠. 그래서 이 기준을 옆에 놔두고 그 세부 특정 평가 지표별 평가 기준을 옆에 놔두고 자료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. 그리고 만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그 지표에 나오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요. 예, 근데 대표이사의 실천 의지가 1년에 4회 이상 표명되고 뭐 이렇게 나오면 4회 이상 표명되었는가? 라고 질문을 던지고 4회 이상 표명되었다. 그럼 정리는 뭐냐? 표명된 자료를 여기다가 첨부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자료들이 첨부된 자료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은 전체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그거 굉장히 피해야 될 문제고요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료는 CP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이다.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거는 CP 등급 평가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바이블 같은 겁니다.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되는 거고. 그 내용이 혹시라도 조금 잘 이해가 안 된다. 그러면 지금 다시 개정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 2020년도에 만들었으니까 지금 지표하고는 좀 안 맞긴 하죠. 그래도 지금 지표가 완전 새로운 지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표를 좀 통합한 것이거나 아주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거는 삭제하거나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쓸모는 있습니다. 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운영 매뉴얼이 있어요. 우리가 CP 도입 운영 매뉴얼이라고 하는 이 매뉴얼이 내용이 상당히 알찹니다.
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이제 이런 내용을 써먹을 수 있겠구나 참고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타사 실적 보고서. 예,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웹사이트에 가면 CP 자료들이 올라와 있죠. 거기에 등급평가 실적 보고서를 이제 자기들이 제출했던 것을 공개해 놨어요. 그런데 다만 이것은 정말 참고예요. 왜 그러냐면 회사마다 기업 문화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르고 그게 정상입니다. 어떤 회사는 정말 트리플 A를 목표로, 물론 뭐 일하는 입장에서는 트리플 A를 목표로 합니다만은 어떨 때는 우리는 원래 처음 도입하니까 A를 목표로 하겠다 할 수도 있잖아요. 다른 회사는 뭐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더 복잡한 기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. 저는 뭐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의 협의체가 하나 있어야 되고 윗단에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최고 뭐 의결기구나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이름은 뭐 자율준수위원회를 하든 뭐 또는 다른 이름도 관계는 없습니다. 저는 그 대표이사가 포함된 자율준수위원회와 같은 조직은 CP 운영에 아주 필수적이다라고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부분들은 회사마다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요. 또 그 외에 아까 말한 실무협의회도 있습니다만 실무협의회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조직이 있을 수도 있죠. 근데 그게 우리 회사에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게 있다고 해가지고 점수를 더 받는 건 아니에요. 다만 이제 이 정도로 CP를 CP 실천에 정말 진심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과하면 이거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름만 붙여놓은 거 아닐까라는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요. 뭐 이 실적 보고서가 분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동들을 다 우리가 일일이 볼 수는 없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현장 방문해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질문하기도 합니다. 아무튼 다른 회사들의 실적 보고서도 좀 참고가 되고 자기 업종과 관련된 거는 또 도움되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리고 뭐 실적 보고서는 뭐 당연히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. 편람 내용도 좋아야 되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먼저 말씀드리고, 자, 이제 그럼 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이제 자료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. 첫 번째가 CP 세부 측정 지표별 평가 가이드라인,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뉴얼, CP 매뉴얼, 세 번째가 타사 CP 실적 보고서, 요 세 가지를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예, 참고해서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. 그럼 작성할 때에 막상 이제 작성을 위해서 뭐 팀원들 모아서 이제 나눠서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조직이 작으면 혼자 또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. 작성할 때에 저 혼자 하는 경우에는 뭐 이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이제 문제가 있어요. 이 저희들 작성했던 걸 평가하다 보면 분야별로 다른 사람이 했던 게 표시가 나요. 이 어투도 다르고 그게 조절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. 물론 실적이 다 충분하면 점수에서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그게 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는 뭔가 실적 보고서 만드는데 성의가 좀 부족하다랄까. 아시다시피 올해는 뭐 공정거래 조정원의 저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는 회사 수가 뭐 100개 넘어가는 거 보면 최소한 60개, 70개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이 평가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도와줘야 돼요. 실적 보고서 만드는 단계에서는요.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가 지표별로 질문, 답변 이것이 좀 명확하게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의 맥락이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작성했거나 한 사람이 전체를 총괄해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한 것 같은 느낌은 줘야 돼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측정 지표가 이제 뭐 40개에서 48개 이렇게 되면 지표별로 내용을 쭉 이렇게 넣다 보면 어떤 부분은 엄청 많고요. 어떤 부분은 또 내용이 별로 없어요.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떤 부분은 뭐 활동도 하기도 좀 편하기도 하고 자료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이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제재 같은 경우나든가 뭐 어떤 인센티브 회사에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. 또 어떨 때는 이 내용이 여기 해당될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. 하지만 내용을 좀 다 꽉 채워줘야 됩니다.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의 실적을 많이 풍부하게 가져가는 건 어렵다라는 건 알아요. 인사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기 힘들죠. 그래서 어려운데 자료가 없으면 당연히 점수를 많이 못 주잖아요. 그렇다고 너무 엉뚱한 자료만 붙이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 분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공정거래 쪽이 윤리 경영과 함께 운영되는 기업도 있고요. 요즘은 또 ESG 경영의 하나로서 또 같이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사실은 공정거래 그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반부패라든가 반부패가 불공정과에 많이 연결되니까요. 또 업종에 따라서 또 반부패가 사실은 또 우리 부당 고객 유인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. 공기업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이나 윤리 경영의 한 파트로 들어가 있어요.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 CP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그렇게 많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가위원들이 또 감안을 할 거예요. 근데 지금 그런 평가 기준이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평가 기준은 똑같지만 좀 다를 겁니다.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런 ESG 경영, 윤리 경영 관련된 부분을 내용은 채워줘야 돼요. 예,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. 물론 뭐 너무 관계없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정도 되면 안 됩니다만은 그런 부분 절대 내용을 빼지 마시고 찾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거라면 넣어줘야 돼요. 지표 수가 꽤 많기 때문에 한 지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등급이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. 이게 등급이 점수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정말 더 한 등급 더 올릴 수 있는 회사도 0점 몇 점 부족으로 등급이 좀 떨어지는 수도 있고요. 또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점수 어떤 부분은 많이 약해도 전체적으로 따는 부분이 많이 좋아가지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레인지가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어느 분야든 최대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평가위원들이 또 그걸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 네.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편집의 한 기술적인 분야인데 그 중요 부분을 드러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죠. 답변 내용은 주로 서술형으로 됩니다. 우리는 뭐 1년에 몇 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되는데 그에 대한 정빙을 갖다 붙이잖아요. 그러면 그 말은 사실은 그 평가위원들이 볼 때에 중요하게 안 봅니다. 왜냐하면 그 말은 그냥 예, 우리 잘합니다라는 얘기니까요. 근데 정말 잘했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예, 저 정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? 주로 다른 자료를 그 안에다 갖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작게 만든다거나 또 사진 형태로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내용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글자를 최대한 해상도를 많이 높여서 인식 가능하게 다 넣긴 하고 있습니다만은 잘 안 보이거나 어느 부분이 지금 답변이 되는 예컨대 CP와 관련된 부분이 있냐 하는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부분 빨간 테두리를 많이 합니다. 글자가 정말 잘 안 보인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? 우리가 대화하는 이모티콘 이렇게 하는 표시하는 거 있죠. 하든 아니면 돋보기 형태의 이런 식의 뭐 편집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 속에 글자를 테스트를 쳐주거나 뭐 그렇게 또 하기도 불편하면 화살표만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요 내용이다라고 하는 박스 넣어가지고 뭐 글자 텍스트로 해도 관계없거든요. 하여튼 이 어떤 부분이 지금 요 답변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드러나게 해줘야 됩니다. 예, 아까 말씀 평가는 항상 실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편집으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. 편집은 평가위원들 도와줘야 됩니다. 그래서 색깔은 각 검정색 글자로 쭉 나가되 뭐 사진이야 컬러가 있거나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아,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나도록 박스로 하든가 박스로 해도 그 안에 글자가 잘 안 보이면 글자를 좀 잘 보이도록 좀 해줘야 된다. 드러나게 해줘야 된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성이 필요한데 정성평가를 좀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 한 가지는 자료가 믿을 만해야 됩니다. 이거는 뭐 좀 누가 봐도 별로 일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 들면 안 된다는 거죠. 정말 신뢰성 있게 믿을 만하게 해줘야 됩니다. 그것이 좀 비록 내용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준 자료를 제대로 써야 되고요. 자료가 많다고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믿을만 해야 된다. 두 번째는 앞에서 원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CP 얘기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조직과 또 예산 활동들 쭉 얘기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건 말할 때 최고 경영자의 실천 의지,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최고 경영자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. 예산도 배정해줘야 되고 다른 그 사업부와의 조율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CP 담당 부서에 손을 들어줘야 되고 보고 올라오면은 그 보고 잘 듣고 또 필요하면은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바로 CP 실천 의지가 있는 걸로 느낌이 오거든요. 예, 평가위원들이
이런 느낌이 있어 점수를 잘 줄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정성평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